보면요, 관습법상은 우리가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잠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경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 딱 그거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세권은 잘 안 나오니까 저당권만 먼저 봐. 저당권은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관습법상은 저당권 설정 빼고 건물의 전세권 빼고 나머지가 뭐다? 관습법상이죠. 관습법상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토지가 바뀌든지 건물이 바뀌든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냥 건물이 바뀐 걸만 하죠. 이 건물이 어떻게 된다? 매매라든가 또는요 교환이라든가 또는요 증여라든가 또는요 불화처분이라든가 그리고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또는요 강제경매. 우리가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달라졌죠? 달라지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을에게 인정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죠. 이때 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매매 등으로 달라지면 그냥 지상권 그러면 안 돼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으로 달라지면 366조는 보통 생략을 해. 그냥 법정지상권. 그런데 매매 등으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 앞에다 반드시 관습법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저당권으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그냥 법정지상권. 매매 등으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해됐나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환지청, 환지. 그 다음에 환매, 다시 팔고 다시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환지, 환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동일해야 되는가? 여기 봐봐. 특히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는데 언제부터 동일하는가? 우리가 강제경매란 뭐죠?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에 의한 권리 질권에 의한 것은 임의경매라고 해요. 왜요? 이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이런 경우는 경매할 수 없죠. 경매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내가 만약에 갑한테 소송을 딱 걸죠. 그럼 갑은 집 팔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집 팔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는 게 바로 뭐한다? 가압류라고 그래. 가는 뭐죠?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하기 전에 미리서 가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미리 찝어놓은 것을 가압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있으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서 하는 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압류가 있고요. 가압류가 있고 여기 판결문이 있고 판결문에서 압류를 하는 것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미 판결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판결문이 있으면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바로 뭘 한다? 바로 압류를 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가압류 앞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언제를 기준할 것인가? 만약에 가압류 앞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을 때 동일해야 돼.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없으면 가압류할 때 동일해야 돼. 가압류가 없으면 압류할 때 동일해야 돼. 그래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딱 암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여기서요. 근저당권이 있다, 가압류다, 압류다, 경매다 이러면은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으면 가압류 앞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고 만약에 근저당권이 없고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고 근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압류시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고 법정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뭘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그러면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 뭐라고요? 건물만 매도했다 이렇게 되죠.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서 동일했다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의 주인하고 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만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을한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이 말이죠. 뭐로? 매매로 달라지면 이 을한테 인정되는 게 뭐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우리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366조 법정 지상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달라지면 뭐라 한다? 305조 법정 지상권. 여기서요, 매매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철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을은요 이 건물을 다시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은 병한테 팔아먹었다 해서 지상권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뭐를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요, 건물을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병이 건물의 소유자지만 여전히 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을이 지상권자다. 그러면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병한테 지상권 이전에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번은요,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법정 지상권을 을로부터 병이 취득했죠.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은 지료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료 청구. 이 말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죠. 토지를 정한테.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도 정에게 법정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 왜 그러죠? 왜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도.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느냐? 여기서요, 여기 한번 봐봐. 이 3번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뭐가를 가지고 있죠?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이 토지를요, 누구한테요? 토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누구한테 바뀌었죠? 을한테 바뀌었죠. 을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을한테 바뀌었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여전히 누구다? 갑이죠. 알겠죠? 여기서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여기 을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 이것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을은요, 이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 있죠. 양수한 사람 누구죠? 병이죠. 병에게도 이 을은 뭘 가지고?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 이 지상권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지상권으로 이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지만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법정 지상권, 물권이죠. 물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요,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으로서 물권이니까. 그러면 4번은요,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지금요, 이 병이 아직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병은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등기가 없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알겠죠? 인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만약 병이 경매 또 나왔네.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동시에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우리가 경매는 건물하고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등기 없이 아까 우리 말했죠. 경매의 경우는 등기 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뭐 없이? 등기 없이. 어떤 경우에? 경매의 경우에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마지막 보는가요? 자, 70번은요. 갑에게 법정지상권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36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여기는 관습법상 꼭 관습법상 말을 붙이죠. 관습법상은 뭘 빼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건물의 전세권 빼고. 알겠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 것은 뭐냐?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근데 관습법상 뭐만 안 된다? 세 가지.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자, 볼까요? 자, 가백에 여기 보면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상락을 얻어 신축한 병이죠. 신축한 사람 누구죠? 병이고. 토지는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상락이고 뭐고 필요 없어? 틀리죠?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지상권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뭐가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여기는 을의 토지인데 병이 신축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번은요.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것은 자요. 아마 좀 이따 설명하기 시작하면 지금 해야 되겠네요. 자, 봐봐. 일단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항상 이런 봐봐요.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기억이 들어가서 1번하고 3번하고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이냐 니은 디귿이냐 이 말인데요. 자, 지금 한번 봐봐. 이거요. 자, 지금 여기를 봐봐. 여기. 어이구야.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공유의 경우, 공유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 세 가지가 문제가 돼. 공유의 경우. 자, 공유의 경우 첫 번째요. 여기요. 지분만 처분. 지분만 처분한 경우 이렇게. 일단 안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지 공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유 대지의 건물을 신축을 해. 건물을 신축을 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우리 말했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로 무슨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하면 공유 대지 위에 그건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지분만 처분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이거 뭐냐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요 자신의 지분만 이렇게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처분. 알겠죠? 을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다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건물을 공유하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경매가 됐다.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단독으로 경락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이렇게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공유물 분할이 돼가지고 누가요? 여기 을이 단독 소유하고 이렇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이게 문제죠. 자, 이건 보시면 항상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공유 지분의 경우는 공유죠. 이것은 지분은 소유권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냥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봐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봐줘. 그랬는데 토지가 경매로 달라졌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토지가 분할돼서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암기해야 한다. 어떻게 암기하는다? 건물의 공자 중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달라졌다. 법정지상권 경매로. 여기는요 대지의 공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로 다른 공자가 단독 소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여기 어디에 해당하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걸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자요 을 소유 토지 위에요. 을 소유 토지 위에 누가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죠.
지금 여기 어때요? 을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경매 저당권이 실행됐다. 경매로 돼가지고 병이 단독 소유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다? 갑하고 을이다. 그럼 이 갑하고 을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동일했다가 달라졌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디죠? 디귿. 디귿은요.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걸물과 대지와 함께. 이것도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미등기 건물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래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요. 을이 갑이요 을로부터 을 소유죠. 여기요 여기 을이고요. 이 건물도 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갑이요 미등기와 대지를 함께 매수했다. 일괄 매수한 거예요. 그럼 일괄 매수했는데 어떻게 되냐? 건물은 미등기니까 건물은 등기를 못하고 토지만 등기한 거예요. 그럼 아직 건물은 미등기니까 등기를 했어 못했어? 못했다 이 말이죠. 못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요 갑하고 을만 봐. 갑하고 을만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잔금을 다 주고 등기를 넘겨받았죠. 물건을 넘겨받았죠. 이것은 법률상 소유자고 이것은 뭐란다? 이것을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란다? 법률상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법률상 소유자다. 여기는요 사실상 소유고.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는 안 됐지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사실상 소유니까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법적 이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다가 달라져야 되죠.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지고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법적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등기 건물이니까 이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갑이 사기는 샀는데 등기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토지만 등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갑의 을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정당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여기 토지는 을의 것이고 건물은 누구 것이고 갑의 것이 이게 달라져야죠. 그래야지 법정 이상권인데 갑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해됐나요? 강의 노트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그럼 건물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도 건물도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토지도 누구 것이다? 갑.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니은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한 것 있잖아요. 문제풀이한 거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두 가지죠. 뭐냐면 취득시효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를 더 한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요 지역공부터 오전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